안녕하세요. 훈훈스쿨 허니쌤입니다. 오늘 제 옆에는 굉장히 특별한 손님이 찾아오셨는데요. 사실 제가 이분께 섭외 메일을 보냈을 때 한번 보내보자라는 마음이었지 이게 성사될까라는 생각은 사실 갖고 있었거든요. 과연 어떤 분이 제 옆에 자리해 주셨는지 함께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제 소개를 잠시 할게요. 저는 41년 동안 교직에 있다가 올 8월 말에 퇴직을 했습니다. 퇴직하고 2달 반이 조금 넘었는데요. 지금 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최초 교장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킴 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20년, 30년도 아니고 무려 41년을 교직에 계신 거죠? 네. 하다 보면 금방 갑니다.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 오히려 교직에 계신 날이 많을 정도로 정말 어마어마한 경험 이런 것들을 보유하고 계실 것 같은데 네. 최근에 그 퇴직을 하셨잖아요. 네. 일단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제2의 인생을 살고 계신다고 그렇구나. 했거든요. 지금 퇴직하고 2달 반 됐는데 저는 사실 첫날에 9월 네. 1일 날 어딘가 좀 출근을 하고 싶다라는 사실 욕심 아닌 욕심을 가졌었어요. 퇴직하자마자 바로 네,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게 또 코로나 시대하고 또 이렇게 맞물려 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제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그래, 이왕에 뭐 뜻대로 되지 않은 거 하고 싶은 것이 뭐가 있지 하고 곰곰이 생각하다가 지금 수업을 받고 있어요. 저기 연기 수업, 모델 워킹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연기랑 워킹 수업을요? 네네. 굉장히 재밌어요. 왜 받느냐고요? 네네. 어떤 계기로? 제 2인상 하면 나이가 사실 60이 넘으면 요즘 같은 경우는 사실 청년이에요. 유엔의 나이에서 정한 거는 65세까지가 청년이라고 합니다. 저는 청년입니다. 그래서 이 노인이 아니에요. 중년도 아니고 중년도 청년이기 아니고. 때문에 청년에 맞게끔 제가 나를 세팅해야 되겠다. 그래서 연기 수업은 제가 대학교 때 연극도 해봤고 네. 그런 어떤 아련한 그런 추억도 떠올라서 다니게 되었는데 너무 좋은 게 모르는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네, 그렇죠. 다른 세계에 제가 발을 한 발짝 담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도 재미있고 또 워킹 수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게 늙어감에 따라서 자기 몸도 좀 더 심플하게 좀 자세도 바르게 가꾸고 싶은,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가꾸고 싶다라는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녔는데 그것도 굉장히 좋아요. 건강에도 좋고 거기도 또 사람도 만나니까 또 제2의 다른 분들하고 또 어떤 교감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 또 제2의 인생과 관련해서 여기 시작하자마자 너무 많은 이야기를 풀면 안 그러네. 되니까 조금만 아껴주시고요. 그래야 되겠네요. 제가 사실 교장 선생님 유튜브를 많이 보거든요. 근데 고맙습니다. 거기에서도 정말 에너제틱 하신데 실제로 만나 뵈니까 더 에너지가 있으시고 그래요? 동안이시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니 줄은 많아요, 그런데. 근데 그 에너지의 비결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알려주고 가시면 네. 시청자들이 아마 좋아하실 것 같거든요. 그럴게요. 이따가 제가 계속 뭐 이야기 나누죠. 네네. 그럼 지금부터 41년 동안 교직 생활을 하고 최근에 퇴직하신 킴 교장 선생님과 함께 훈훈한 인터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근데 아까는 아니었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인트로? 예, 인트로죠. 알겠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너무 이렇게 말을 많이 좀 했네요. 아유, 너무 좋아요. 네. 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큐. 일단 교직 인생을 한번 돌아보고자 하는데요. 네. 교장 선생님께서 교사를 처음 직업으로 선택한 이유를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사실 겉모습은 이렇게 뭐랄까 좀 세련될까? 네, 이렇게 세련됐죠. 이렇게 얘기를 아까 하셨어요. 네, 네. 근데 사실 아니에요. 저는 굉장히 네. 어렸을 때 아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사실 지금으로 말하면 보통 흑수저라고 하는데 네, 흑수저. 근데 흑수저보다 더한 똥수저라는 표현을 쓰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환경이 어려웠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언니가 있고 저 그리고 남동생이 셋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학교를 못 가게 했어요. 중학교를. 아, 그래요? 전 사실 중학교도 못 갔었어요. 그때 중학교를 못 가고 그냥 만약에 뭐 남의 집 뭐 가정부 그 당시에는 식모랑 했거든요. 식모랑 아니면 공장에 다녔더라면 지금의 제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중학교를 가지 못하고 1년 후에 가게 됩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해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얼마나 어렵게 고등학교를 갔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또 엄마가 아 이제는 너도 산업 전선에 나가서 네. 돈 좀 벌어오면 좋겠다. 어. 동생들 학비도 좀 돼야 되고 엄마도 힘들잖아요. 다 알아요. 그런데 저는 정말 이렇게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 집 형편이 너무 안 좋으니까 뭐 빽이 있어요, 돈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제가 오로지 할 수 있는 거는 공부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엄마한테 엄마 그냥 원 없이 네. 시험만 보게 해줘. 안 가도 돼 엄마. 그런데 대학이 어떤 것인지 보고는 싶어. 그래서 이제 청주 교대를 봤는데 그 당시엔 저는 갈 데가 없었어요. 왜 교대 갈 빼놓고는. 아, 그래요? 4년제는 꿈도 못 꿔. 근데 2년제는 전문학교 아니면 그 당시에는 교대가 2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학비도 가장 싸요. 또 기숙사도 있어. 네. 옥천에서 대전까지는 아주 가까운데 대전에는 전문학교가 많았거든요. 네. 근데 학비가 비싸요. 좀 비싸죠. 교대보단 비싸고 통근을 하려면 돈도 많이 들어가. 그렇죠. 그래서 청주 교대를 갈 수밖에 없었고 정말 이것만 떨어지면 저는 끝이야. 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내가 교사가 되겠다. 아주 엄청 그런 꿈이 있던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가게 됐어요. 생계를 위해서 먼저.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살아야 되니까 학교를 가는 곳은 갈 곳은 거기밖에 없다. 네. 그래서 사실 교사가 되어서 아이들하고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 저 적성에 맞는구나. 아이들이 이쁘구나 하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갔던 거고 또 뭐가 있냐면 엄마가 네. 바로 우리 이웃집에 서울에서 선생님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렇게 부러워하시더라고요. 아, 선생님이니까. 그래서 내가 아 그래 교대를 가서 엄마한테도 효도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어렴풋이 있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시골에서는 부모님들이 공무원이 최고였었어요.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예. 지금도 확실히 엄청난 선호 직업인데. 아니 그 당시에는 네. 그 당시에는 고등학교만 졸업 맡으면 거의가 다 뭐 구급 공무원 다 됐어요 사실. 그런데 예, 그때 또 우리 아버지가 너희들은 좀 공무원 좀 돼봤으면 좋겠다. 뭐 그런 얘기도 하셨고 또 엄마의 바람, 아버지의 바람도 거기에 작용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게 해서 교직에 네. 들어오게 되셨군요. 예. 정말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네. 그럼 그렇게 들어오시고 젊었을 때 교장 선생님께서는 어떤 교사였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아, 근데 사람이 그 기질이라는 것은 바뀌지 않더라고요. 그때도 에너제틱 하셨나요? 에너지가 있었죠. 어릴 때부터 동네에서도 동네에서도 아주 잘 놀았고 아주 명랑 있고 밝고 했었는데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다른 친구나 다른 사람이 어려운 점이나 이런 거 있으면은 네. 그냥 가는 성격이 아니었어요. 뭔가 제가 이렇게 도와줘야지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초임 발령을 정말 아주 산골 마을, 차도 안 다니는 정말 이 하루에 3번인가 다니는 그런 산골 마을에 네. 벽지학교, 벽지학교. 점수가 있는 학교. 저는 네. 그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거에 대해서 모르고 하셨을 거 그렇죠. 아니에요. 저는 근데 거기 안 가고 싶었죠. 엄청 멀기 때문에 단양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래서 갔는데 제가 살던 60년대, 70년대 같은 그런 모습들을 아이들이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열악하고 그래서 뭐 머리도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한번 시내 나가려면 복잡하고 네, 힘들어요. 네. 그래서 제가 여자애들은 단발머리로 깎아줄 수 있고 하니까 남자들까지 저는 다 머리를 깎아줬어요. 정말요? 제가 직접. 그리고 주말에는 애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학교로 와요. 그러면 또 측은지심이 발동해서 쟤네들을 저렇게 그냥 막 놀게 할 수는 없다. 네. 그래서 아이들 데리고 산에도 가고 거기 또 내과가 있었거든요. 내과에 가서 다슬기도 줍고 사과밭에 가서 사과도 사서 먹고 그래가면서 지냈고 또 동굴도 많아요. 고수동굴, 뭐 노동동굴, 단양에. 그런데도 주말에 애들 데리고 가서
놀기도 하고 그러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네. 뭐 그런 거. 그리고 젊었을 때 또 안성에서 거기는 분교가 있었는데 32학급. 거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정말 환경도 열악하지만 그렇죠. 아이들이 집에를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걔네들 데리고 여러 가지 활동했던 거. 그러니까 그런 따뜻한 면이 좀 있다고 할까? 있으면서도 젊었을 때는 굉장히 또 엄격했어요, 아이들한테. 그 당시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시험을 봤어요. 선생님 모르시죠? 네, 모르죠. 아유, 그래서 막 등수가 나와요. 뭐 1학년, 뭐 6학년 1반 1등, 6학년 3반 뭐 2등 이런 식으로 학급별로도 점수가 나오는 시절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때 생각하면 또 나를 보는 우리 친구들 미안해. 그때 내가 너무 엄하게 했어. 왜냐면 점수를 내려고 얘들아 오늘 쪽시 시험인데 사회 오늘 어제 요만큼 시험 본다고 했지 해놓고 시험을 보면 또 점수가 안 되면 손바닥을 때리고 그 당시에. 그 당시에는 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는데 네. 그게 그렇게 뭐 정말 대단하다고 그렇게 엄하게 했을까. 그리고 수업 시간에 아이들이 그 당시엔 왜 이렇게 애들이 많기 때문에 나를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됐어요. 네. 얘들아 선생님이 이쪽으로 가면 눈을 이쪽으로 돌리고 나만 따라다녀야 돼. 그런 식으로 참 엄하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랄까 열정과 냉정 사이를 열정과 왔다 냉정 갔다 사이. 하는 그런 면이 있었어요. 근데 그래도 보람이 더 컸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에 생각하면 네. 그 두 개 학교가 떠오르고 또 아이들을 좀 엄하게 했던 거 그리고 특히 또 엄하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인성 쪽에서 애들이 뭐 남의 물건을 훔친다든지 그렇죠. 싸운다든지. 그 당시에는 또 애들이 학교에다가 저금을 했어요. 그럼 돈도 없어지고 막 그러거든요. 뭐 그런 거라든지 싸우는 게 아니라 그런 면에서는 제가 굉장히 철저하게 막 파헤치고 그렇게 했었죠. 그럼 그때 보시는 학생들이랑 지금 학생들이랑 참 많은 게 달라졌을 것 같아요. 많이 다르죠. 생각부터 다르죠. 그러니까 완전히 그때는 정말 아날로그 시절이잖아요. 네. 근데 뭐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참 엄하게 했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근데 사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를 정말 나중에 알았습니다. 예, 자유롭게 키워도 충분히 얼마든 잘 클 수 있는데라는 네. 생각을 또 해봐요. 그때는 이제 다들 선생님들이 아이를 때리면서 시험 점수를 좀 높이기 위해서 그렇죠. 노력하셨던 거군요. 네네. 그러면 그런 와중에서도 교장 선생님께서는 교사 시절에 좀 행복했던 순간들은 떠올려 본다면 어떤 순간들이 기억에 남으세요? 많아요. 슬픈 것도 물론 있지만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지금 딱 떠오르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그 분교에서 네. 그 안성에서 전교생이 32명밖에 안 됐어요. 전교생이 32명. 32명 분교니까 제가 그 당시에 첫 부임회 갔을 때 1학년, 3학년을 가르쳤어요. 선생님 3분밖에 없어요. 그리고 1년 후에 제가 분교장이 되었어요. 정말요? 그러니까 분교장이면 지금의 부장 선생님. 그렇죠. 그게 교장이 아니에요. 근데 그 분교장이라고 하니까 교장은 아니지만 분교장으로서의 어떤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많더라고요. 왜냐면 부장 선생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는 그게 있었어요. 네. 근데 거기서 제가 애들이 갔는데 애들이 정말 끝나도 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왜 끝나도 집에 안 갈까 하고 봤더니 가면 놀 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거기서 정글짐, 뭐 축구도 차고 그냥 노는 거예요. 그냥 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쟤네들 뭔가 교실로 좀 끌어들여서 네. 뭐 좀 가르치고 싶은데 계속 저렇게 놀릴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마침 그때 조그만 회사에서 컴퓨터를 이렇게 다 이제 기한이 됐으니까 가지고 갈 그런 데 있으면 갖고 가라 해가지고 제가 얼른 갖고 와서 그때 아이들하고 같이 컴퓨터 교육을 제가 시켰어요. 그 당시에 컴퓨터면 사실 굉장히 귀했던. 좀 귀했었죠. 근데 큰 학교는 다 있었는데 거기는 정말 아이들 컴퓨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애들도 컴퓨터를 잘 몰랐을 것 같아요. 모르죠, 하나도. 그러니까 뭐 자판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가르쳤어요. 그렇게 했던 거, 그리고 이제 환경도 굉장히 열악해가지고, 야, 정말 그 현관의 환경판을 제가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그때 학부모님들이 보시고서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퇴근 시간을 제대로 못 지켰죠. 하느라고, 그런 거 하느라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여자 선생님들이 또 두 분 오신 된 거예요. 한 분은 신규 교사이고 한 분은 또 굉장히 열정이 많으시고 또 음악에 조예가 깊으신 분인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셋이서 마음이 딱 맞으신 거야. 열정이 넘쳤어요. 그래서 우리 애들을 위해서 뭔가 좀 하자. 그래서 그 선생님 한 분은 아이들한테 새피리를 가르쳐가지고 네. 불대고 전교생이 30명밖에 안 되니까 1학년, 2학년만 빼놓으면 거의 한 25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죠. 걔네들 다 데리고 뭐 누구 잘하고가 없어요. 다 데리고 방과 후에 계속 남아서 얘네들 가르치고 저는 또 보니까 그림에 소질 있는 아이가 있더라고요. 걔를 갖다가 상상화 그리기 대회를 시켰어요. 네. 그러니까 안성시에서 예능 발표 대회가 있었고 4월 달에 과학 상상화 그리기 대회가 있는데 굉장히 치열해요. 시골에는 그런 대회가 굉장히 치열해요. 학원도 뭐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런데 걔는 제가 가르쳤어요. 제가 막 공부도 하고 걔 남겨서 그림 그리게 하고 칭찬도 해가면서 그냥 떨어지면 어때? 그 아이의 실력으로 남는 거잖아요. 그만큼 그렇죠. 또 추억도 되고. 네. 그래서 대회 나갔는데 어떻게 됐게요? 상을 탔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최우수. 최우수상. 예, 그 안성에 그 뭐 2,000명이 넘는 그런 학교 다 물리치고 그 조그만 학교에서 최우수상 받았어요. 그것도 2년 연속. 그리고 그 새피리를 가르친 선생님은 뭐 동네에서 난리가 났어요. 네. 뭐 엄마들이 이런 거는 없었거든. 그러니까요. 상도 처음 받아왔고 네. 그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대회라는 건 처음 겪어본 거기 때문에 엄마들이 다 응원하러 막 나가고 거기서 또 예능 발표 대회 국악부에서 또 최우수. 와. 동네가 완전 잔치 분위기였죠. 네. 그리고 엄청 저도, 좋아하셨겠어요. 그리고 제가 또 독서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짐도 많고 정말 독서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아이들하고 독서 지도를 꾸준히 해서 밤에 뭐 달빛, 별빛 축제, 독서 축제를 하면 엄마들이 또 다 오잖아요. 아이들 30명이면 엄마들은 더 많이 오잖아요. 아빠, 엄마, 할머니까지. 그래서 완전히 밤에 축제를 한번 열은 적도 있었고. 분교장으로 계실 때. 예, 제가 분유장이 있으니까 주도적으로.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참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런데 참 이게 선생님도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걸로 아까 잠깐 네. 부장 선생님이 아끼는 법에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하면은 뭔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결과가 나타나요. 그때 학부모 회장님이 제가 하는 4년 동안 5년 동안 있었어요. 5년 동안 있으면서 마지막 해에 네. 그냥 보낼 수 없다라고 생각하셨는지 올해의 스승상 아시죠? 네, 알죠. 올해의 스승상에 이거는 내가 잘한다고 해서 내가 추천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규장 선생님이 저 김현수 규장 선생님 엄청 열심히 하네. 뭐 추천해야지. 그래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뭐 동료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추천을 해서 와. 되는 건데 그 학부모님이 저를 추천해 주신 거예요. 네. 그냥 추천도 아니에요. 세대별로 다 다니면서 사인을 받아오신 거야. 이분은 꼭 만들어져야 된다고. 와. 그런 경우는 없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2002년 올해 스승상 받았습니다. 받으셨어요. 상금이 1,000만 원. 1,000만 원이요? 그 당시 예. 1,000만 원이면 지금보다 훨씬 아우, 더 큰 거 그렇죠. 아닌가요? 그래서 학교에 그 당시 한 200만 원인가 책 사라고 제가 기부를 했고, 그리고 가장 정말 뜻깊은 상패가 있는데, 네. 마을 주민들이 주신 공로패를 저한테 주셨어요. 마을 주민들이 만들었어요. 주민들이에요. 주민이니까 학부모 다 포함해서. 그래서 그거는 제가 정말 갑오로 물려주고 싶어요. 정말 행복했겠네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너무 이렇게 지금 탁 스치네요. 그렇죠. 잊지 못하죠. 근데 그 학교가 지금 폐교가 됐어요. 좀 아쉬움이 좀 있겠네요. 분교장으로서 네네. 계셨는데. 근데 정말 제가 또 정말 기억에 남는 제자 하나가 네. 거기서도 제가 1학년을 했는데 글씨를 모르더라고요. 자기 이름도 못 쓰고 학교에 들어왔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사과라는 거를 공책에 쓰라고 했는데 네. 사과를 100번을 더 썼어.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와가지고 물어봤더니 사과 이제 써보라는 것도 네. 아니야. 제가 사과를 쓰고 읽어봐 그랬더니 하면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아이가 이해력이 없다고 할까? 그러셨구나.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경계성 지능 뭐 이런 것 같기도 해요. 네. 근데 제가 그 아이를 포기할 수 없었던 건
엄마가 굉장히 그러니까 글씨도 모르고 시계를 볼 줄도 모르고 내 동생도 얘하고 좀 비슷한 상황이었고 네. 또 할머니가 계셨는데 할머니가 온 집안에 완전히 기둥 역할을 하셨어요. 근데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이 엄마 아버지 동생들을 얘가 챙겨야 되는데 그래요. 어떻게 할까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잖아. 측은지시 못 넘어갔구나. 그거 못 넘어갈 네. 수가 없어.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걔 담임을 또 했어요. 1년 동안에 걔가 글씨를 깨우치지 못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 그때 우리 막둥이, 저 늦둥이 하나 있거든요. 걔가 임신한 상태였는데 걔를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때 분기에서는 뭐 업무가 없으니까 한없이 편하게 지낼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그 아이를 매일같이 남겨서 정말 야단도 쳐가면서 글자를 해독을 시켜야 되겠다. 네. 열정 하나로. 수학은 못해도 돼요. 네. 계산기를 하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아이를 정말 글씨를 깨우쳐서 3학년에 올려 보냈어요. 네. 근데 스승이나 저한테 편지가 왔더라고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가 글씨를 알게 돼서 이렇게 편지를 써요. 이런 말을 와. 그때 눈물 나지 않아요? 그렇죠. 아 지금 눈물 나려고 그래. 네. 근데 그 아이가 나중에 봤더니 대학생이 됐어요. 전문학교 갔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미술을 그리는데 정말 미술 그림을 요만하게 그려요. 그러니까 그게 자신감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아, 도화지에다가. 근데 만들기 시간에 조각 시간 이런 거에는 애가 눈빛이 반짝반짝 거리는 거야. 제가 항상 그래서 너는 나중에 기술을 익혀. 너 손재주가 대단해. 그래서 걔가 그런 전문학교를 갔어요. 근데 지금 아직 소식을 모르겠는데 분명히 그쪽으로 애는 성공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예. 그래서 제가 제 자랑도 갖고 네, 그 아유. 얘기를 해봤습니다. 교원생님께서 한글을 그렇게 밤늦게라도 알려주신 덕분에 그 아이의 인생이 또 이렇게 아 잘, 그래요. 네, 됐을 거란 생각이 드네요. 글쎄요. 보람이죠. 제가 그렇죠. 오히려 감사하죠. 예. 저는 이런 추억을 만들어줘서. 저는 아직 교원생님만큼 그런 또렷한 인상 깊은 경험은 없는데 저도 아직 사실 잊을 거예요. 하면서 그런 경험들 갖고 싶거든요. 오랫동안 이제 이어진 교직 인생의 뭐 뿌리라고 할까요? 그런 뿌리 역할을 해준 교육관이 있다면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그래요. 저는 이게 있어요. 저 평생의 저희 좌우명이자 뿌리라고 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저는 어디 가도 이런 일을 꼭 해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랄까 행동해라. 네. 그냥 마음속에 생각 속에만 갇혀 있게 하지 말고 해라, 실천해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한테도 제가 사실 뭐 익힘책 교과서 네. 익힘책만 보면 아이들 다 가르칠 수 있어요. 그리고 전문직이 아니래도 교사가 아니래도 저 교사 자격증이 없어도 아이들 다 가르칠 수 있어요. 학원 선생님들이 왜 인기가 많겠어요? 잘 가르치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자격증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아무리 선생님들이라고 하더라도 아이들한테 뭔가를 하나 더 해줌으로써 아이들이 실력이 늘거나 행복해질 수 있다면 저는 좀 몸으로 뛰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이에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집에서도 그렇잖아요. 뭐 엄마가 우리 아이들 맛있는 간식을 해주려면 시장 가야죠, 다듬어야죠, 뭐 썰고 볶고 막 해야 되잖아요. 네, 해야죠. 어떤 때는 뭐 2시간씩 걸려요. 뭐 하는데. 그런데 우리 식구들이 참 잘 먹어, 맛있어. 근데 먹는 시간은 정말 30분은 안 맞아요. 금방 걸려요. 먹죠. 그렇지만 아이들이 행복하잖아요.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뭔가 아이들한테 주기 위해서는 뭔가 만든다든지 뭔가 연구한다든지 아니면은 어떻게 보면 좀 다른 거 교과서 이외의 것을 아이들한테 가르치기 위해서는 내가 뭔가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과 열정과 이런 것들이 그렇죠. 가미가 돼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됐든 관리자가 되었든 저는 이 생각을 항상 하고 살았어요. 내가 좀 움직이자. 내가 좀 힘들고 움직여서 상대방이 행복해질 수 있다면 나는 하겠다. 그렇게 살았는데 네. 뭐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가만히 41년 동안
제 교직 생활을 뒤돌아보면 그래도 아주 잘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열심히 했네 김현숙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럼 됐죠? 네, 그럼 됐죠. 예. 사실 그게 진짜 간단한 본질일 수 있는데 그걸 저는 놓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제가 좀 귀찮아서 또는 힘들어서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뭔가 결과도 나오지 않고 마음을 바꾸기도 어렵고 그랬던 것 같은데. 아, 그 선생님 보니까 뭐 유튜브도 하시는 거 사실 유튜브 하는 거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교사가 유튜브 뭐 이따가 좀 나오겠지만 네. 교사가 유튜브를 한다는 것은 당당하지 않으면 못해요. 당당하고 꺼리낌이 없으니까 내가 얼굴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보이면서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선생님도 뭐 편집 같은 거 학교에서 못 하잖아요. 6학년 네. 선생님이시잖아요. 그렇죠. 뭐 가르칠 것도 많고 또 부장교사로서 부장이시니까 부장교사로서 얼마나 많겠어요. 또 6명뿐이 안 되니까 다 이만한 덩어리를 혼자 다 하시잖아요. 네. 아니면 집에까지 싸들고 가서 하시는데 유튜브까지 촬영하고 또 편집하려면 아마 잠도 아끼셔야 될 거요. 그렇죠. 예. 그리고 제가 여기 온 이유도 있어요. 이 선한 영향력을 좀 많은 사람들한테 네. 주고 싶다. 정말 좀 그게 기특하더라고요. 그 생각 자체가 여기까지 오기 사실 쉽지 그렇죠. 않은 예, 거잖아요. 굉장히 먼 거리인데. 그러니까 그게 바로 그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맞아요. 그 생각을 했어요. 아무리 먼 길이지만 사실 기름것도 많이 들고 또 자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을 안 했어요. 제가 조금이라도 선생님한테 도움이 된다면 그걸로 족하다. 그러니까 발로 뛰는 거잖아요, 이것도. 그래서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교장 선생님 말씀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제가 유튜브도 안 했고 교장 선생님께 이렇게 섭외 메일도 안 보냈고 인터뷰 질문지도 안 보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그럼요. 선생님 대단하신 거, 용기 있으신 거예요. 그때 저는 교장이고 선생님보다 그렇죠. 용기를 많이 냈죠. 네. 유튜브도 뭐 구독자 수도 많고. 엄청 많은 거 아니지만 많고 이렇게 용기 내기 힘들어요. 근데 이렇게 용기를 내셔. 그리고 또 여기서 맞아요. 신안의 안좌도에서 성마을 또 총각 선생님이 저한테 연락한다는 건 보통 용기가 아니거든요. 그 용기를 저는 높게 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교직 인생과 관련해서 더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이게 코로나 때문에 사실 도시에서는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 가지가. 여기는 학교가 좀 작고 뭐 전교생이 한 50명 가량밖에 안 되니까 뭐 전면 등교라고 하지만 제가 있던 학교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정말 아무런 활동을 못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너무 안 된 거예요. 그렇죠. 작년 1학년 같은 경우는 애들 얼굴도 잘 몰랐어요. 거의 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정말 그런 거 보면 너무 딱하다, 안타깝다. 1학년 같은 경우는 작년에 뭐 입학식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아이들한테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통계적으로 보면 학교에서 일어나는 코로나 발생 환자는 없었어요. 뭐 집에서 누구 만나가지고 이렇게 뭐 얼마 왔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었고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정말 굉장히 방역을 철저히 해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뭐 거의 없었거든요. 학교에서 뭐 어떤 일어난 거는 한 건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럼 올해부터 이렇게 계속 코로나가 정말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그렇죠. 네. 아무것도 안 하겠다. 이거는 제가 저를 용납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네. 또 뭐 비를 한다면 어미새가 정말 부지런히 먹이를 물어다가 새끼들한테 줘야지 토실토실하게 잘 자라서 그렇죠. 힘찬 날개짓을 하잖아요. 네. 그런 거 생각할 때 그럼 안 되겠다. 내가 지금 여기 왜 앉아 있지? 왜 앉아 있지? 그런 생각 하게 됐어요. 그래서 입학식을 하는데 고민을 무지 많이 했습니다. 다른 학교는 옆에 학교는 다 안 한대 입학식을. 네. 줌을 한다든지 아니면 교장 선생님이 뭐 이렇게 뭐 녹화해가지고 간단하게. 아이들한테 환영사를 해준다든지 이제 그렇게 다 하시더라고요. 네. 다. 네. 그런데 저는 선생님들한테 얘기를 했어. 어떻게 하면 좋지? 아이들이 뭔가 좀 추억을 남기고 싶고 엄마들도 첫 입학한 애들이 거의 다 3분의 2, 4분의 3 정도 되는데 뭔가 해주고 싶다. 그래서 머리를 맞대고서 고민을 했습니다. 어떤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그래서 입학식을 했어요. 네. 엄마들도 다 오고 아이들도 다 오게 했어요. 고민을 하면 해결책이 나와요.
또 운동장에서 했어요. 아, 운동장에서. 오후에 했습니다. 보통 10시부터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1, 2, 3, 4, 5학년, 6학년, 2, 3, 4, 5, 6학년 다 학교에서 가고 나서 텅 빈 상태에서 1학년만 오게 했어요. 그리고 학부모님들도 오시게 하고, 그리고 선생님들은 막 인형탈도 쓰고, 환영 피켓도 만들고 해가면서 했거든요. 네. 근데 처음에는 이제 걱정도 많이 했죠. 근데 걱정하지 마. 봐봐. 우리가 지금 수업을 36명 아이들이 한 교실에서 수업을 하고 있어. 그렇죠. 오히려 운동장이 더 안전해. 아, 그리고 아이들도 다다다다 붙게 하지 말고 좀 널찍하게 띄워놓아서 하자.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가 바로 이제 그렇게 하는 방법을 했었고, 그럼 어떻게 해서 기쁘게 해주지? 이제 아이디어를 했더니 네. 뭐 인형탈 쓰자, 피켓 만들자 해가지고 선생님들이 정말 멋지게 했고, 또 아이들이 이제 교실에 들어가면 엄마들은 또 바깥에서 있기도 좀 어차피 기다려야 되는데 또 다 방역하고 뭐 이거 다 뿌려주게 해서 한 바퀴 돌게 하고 네. 해서 했는데 엄마들은 그걸 정말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엄청 감사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정말 추억에 남는 그런 보물 같은 그런 시간을 선물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게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뭔가 찾으면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나오는 게 있어요. 네. 그리고 우리 학교는 방과후도 했어요. 오. 네. 왜냐면 방과후가 한 12명 정도밖에 안 돼요. 한 네. 15명인데 그것도 줄여가지고. 항상 기준은 전교생이 아니라 한 학급에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다닥다닥 붙어서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공부를 하고 있는데 네. 한 반에서 12명 정도의 방과후는 충분히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근데 방과후 선생님들이 더 신경을 써요. 자기네들이 밥줄이거든요, 그게. 그렇죠. 그래서 엄청 많이 신경을 쓰고, 그리고 뭐 음악회도 다른 학교는 다 노 하는데 우리는 네. 했어요. 와. 작년 같은 경우는 12월 달에 에어로빅을 뭐 코로나 때문에 못하는 데라 가지고 제가 이게 웬 떡이야? 그거 따오기 힘들거든요, 에어로빅을. 제가 얼른 갖고 왔어요. 근데 우리 학부모님들은 정말 아주 호응을 잘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관리자가 되었든 선생님 학급 담임이 되었든 내가 어떻게 생각을 바꾸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굉장히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많이 했습니다. 네.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가 많아요.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